자,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액상하고 그 다음에 분말, 그 다음에 고상재료, 분말, 액상, 고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두 가지의 방법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액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게 SLA 타입,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SLA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는 스테레오 리스토그래피 이렇게 해서 하고, 간혹은 여기에서 apparatus 장비란 뜻입니다. 요걸 다 합쳐서 SLA 이야기 하는데 요걸 생략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주로 하는 것들이 여기 UV 광을 가지고 하는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3D 프린터에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메탈이라든지 SLS 메탈용, 안 그러면 FDM 타입에서 약점이 이게 표면 조도가 안 좋아요. 표면 조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SL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뭐 투명 구슬을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거의 일반 구슬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색상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SLA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이제 단점은 이게 SLA 단점이 내구성이 좀 약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에는 재료 형태가 수지, 모래, 금속 분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래는 세라믹에 해당되고, 금속은 메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분말로 했는 거는 뭐냐면은 보통 메탈, 고용융점인 메탈이나 세라믹을 분말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파우더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지를 사용한다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합성 수지를 플라스틱을 수지, 레진, 뭐 이런 형태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는 사출하는 업체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즉, 그냥 사출업체에 가서 재료가 플라스틱인가요? 이러면은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은 사출을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 라고 나타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수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용융 온도가 100도씨에서 300도씨 정도에서 다 녹는데, 그래서 이제 FDM 타입 대표적인 게 노즐을 가열해서 바로 압출을 하면 되는데, 굳이 분말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금속 분말과 똑같이 파우더 베드가 있어요. 파우더 베드가. 이런 통에 플라스틱 분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접착제를 이렇게 쭉 뿌려야 돼요. 선택적으로 뿌리면은 접착제 혹은 다른 것도 되죠. 만약 UV 수지를 이렇게 쭉 뿌리면은 UV가 지나가면은 경화가 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파우더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 여하튼 바인드 접착제를 선택적으로 하고 다시 또 저 위에 플라스틱 수지 가루를 이렇게 분말을 적층하고 또 이렇게 또 접착제로 붙이고 계속 하면은 나중에 S자의 형태의 3차원 프린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은 주로 주조, 영어로 하면은 캐스팅이죠. 캐스팅. 주조의 패턴에 주로 사용됩니다. 패턴. 우리는 보통 보면은 예전에 정밀 주조할 때 사용하는 게 뭐 왁스라든지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investment casting이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패턴을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면 좋은 게 뜨거운 용융물이 메탈의 용융물이 들어가 버리면 플라스틱은 타버립니다. 타면서 계속 이렇게 쭉 침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패턴을 굳이 아주 복잡한 패턴이라도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이게 수지를 이용해서 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요 분말에서 세라믹은 여기서 모래, 그 중에 모래죠. 여기 모래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은 이것도 사형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사형. 보통 이제 주조를 하기 위해서 이래 있고 뭐 이런 형태의 형태가 있다. 파팅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하면은 여기가 모래입니다. 여기가 모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캐비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쇳물을 쭉 탕구를 통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걸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목형을 사용했습니다. 목형이라면은 나무로 만든 형이죠. 나무로 만든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가장 강화하기 쉬웠고 흔했던 게 목형이기 때문에 요걸 사용해서 요 안에 목형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다져 가지고 어떤 캐비티를 빼내 갖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금은 모래로 갖고 하는 거는 모래 파우더로 해서 어떠한 복잡한 형상이든지 단번에 패턴 없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분말에 의해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메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금속 분말은 뭐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쇠를 이렇게 녹입니다. 몰튼 상태로 녹여가지고 자중에 의해서 쭉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에어라든지 차가운 스프레이를 쫙 밀어버리면은 이게 비산이 됩니다. 비산되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물로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알갱이 파우더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주로 금속 파우더를 많이 만듭니다. 뭐 물론 볼밀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강제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거는 다시 이제 SLS라든지 SLM이라든지 EBM이라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소개를 시켜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기존에 금속이 사용되는 부품들 있잖아요. 항공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이라든지, 물론 금형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형에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수준은 뭐냐면은 기껏해야 뭐 코어, 깊은 코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3차원 냉각, 이 정도. 3차원 냉각은 기존
기존 제조 공정으로서는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일명 현장용으로 탱크라 그러고, 혹은 뭐 버블러, 그 다음에 배풀, 그 다음에 스노멀핀 같은 걸 해서 어떻게 줄로 해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출에서의 관점은 균일한 냉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이걸로. 그래서 3D 프린팅에서 구석구석이 이렇게 냉각을 시켜줌으로 해서 균일한 냉각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냉각 채널 내에 이제 표면 조도입니다. 표면 조도. 표면 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표면 조도가 저하되면 어떻게 됩니까? 쿨링 채널 물이 지나가면은 조도가 별로 안 좋으면은 여기에 이제 찌꺼기가 많이 껴요. 슬러지가 끼면은 여기에 또 부식이 일어나면은 자, 여기에 부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금속이면은, 검연 금속이면은, 이거는 세라믹이기 때문에 한 1 정도 와트 퍼 미터 K의 열전도 계수를 가집니다. 메탈은 한 50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냉각수 채널 속에 녹이 슬었다는 것은 그만큼 단열 피복이 하나 생겼다고 보면 돼요. 단열 피복이 생기면은 사출이라는 것은 냉각수로 해서 열이 뺏겨야 되는데, 이 단열 피복 때문에 냉각 효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뭐 그런 도미노 효과가 쭉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상재료. 고상재료를 보면은, 고상재료,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FDM에서 하는 거는 이제 필라멘트 와이어 타입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왁스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얇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얇은 형태의 판 형태를 적층해서 본드를 붙여서 하는 거, LOM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폴리젯이라면은 이게 잉크젯 같이 광경화성 수지를 쭉 도포를 하고 바로 UV로 바로 이렇게 쭉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표면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적층 방식에 따른 3차원 구조물 제작. 앞에서는 분말하고 액상, 고상으로 나누어서 3D 프린팅을 분류를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적층 방식에 따라서 3차원 구조물을 방식을 분류해 두었습니다. 앞에 걸 주로 보시고, 굳이 요거는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분사 방식, 제팅. 앞으로 이게 주사위에서 물을 쏘듯이 제팅을 한다는 거죠. 노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레이저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 빛을 사용하는 거, 빛과 열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 어떤 판재 형태를 적층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FDM에 넣고 FF라는 게 있죠. Fused Filament Fabrication 있는데, 이거는 FDM 타입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아마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FF라는 이름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